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수부터는 저희는 두 가지로 파트만 구분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게를 조사해서 수확량을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무게 조사 없이 그냥 해당되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분하는 건지 그런 차이예요. 여기서 먼저 보면 종합과수는 저희가 달려 있는 것들에 대한 개수도 세고 그러면 그 개수에다가 무게를 각각 조사해서 곱하면 전체 달려 있는 것들에 대한 양이 나올 거고요. 그 달려 있는 것들 중에서 피해가 얼마만큼 받았는지 조사하고 혹시 그 전에 떨어진 게 있으면 떨어진 것들에 대한 피해도 조사하고 거기다가 나무가 죽었으면 그 나무에 대한 것들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수확량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쉬운 것부터 보시면 돼요. 먼저 논작물 쪽 가서 수확량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히 보면 논작물 관련된 파트를 간단히 보시면 이런 논작물에서 우리가 수확량 조사라고 하는 표본 조사를 보면 뭐냐면 그 해당되는 면적과 그 무게만 조사하면 끝이에요. 이게 조사하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그 기준만 잘 선정하시면 돼요. 밭작물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수확량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밭작물에 해당되는 것들도 보면 우리가 수확량 조사라고 하는 거는 표본에 대한 면적과 거기서 무게만 뜨면 되는 건데 이 과수 품목은 좀 특수하게 과수에 달려있는 착과된 것들 그 다음에 그 과수가 각각 개당 무게도 조사해야 되고 달려있는 것들에 대한 피해 구성도 봐야 되고 떨어진 것들에 대한 피해도 봐야 되고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거예요. 근데 개념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수가 됐든지 논작물 했든지 밭작물 했든지 똑같다. 이렇게 수확량을 구해서 하는 품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서 그 피해로 구분하는 걸로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은. 근데 그것들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과수에 대한 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같은 개념인데 과수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과수를 항상 생각할 때 이 달린 개수랑 하나에 대한 무게 아니면 하나에 대한 무게를 조사하지 못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은 아예 한 주에 달려있는 것도 무게를 재야겠다. 또 넝쿨작물 같은 경우는 그거 한 나무에 대한 길이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뭐 참다리 같은 경우는 그 면적을 재가지고 그 안에 달려있는 것만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였죠? 오미자 같은 경우는 그 1m의 길이에 대해서 달려있는 개수만 한번 세보인다는 게 종합과수에 대한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달려있는 개수를 다 세는 거는 포도복숭아 자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품목들은 세는 품목이 있고 안 세는 품목이 있어요.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포도복숭아 자두는 과수 4종, 적과전 종합위험처럼 착과수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과수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사고 접수된 과수원에서 하겠죠. 그런데 이 과중사 같은 경우를 보면 포도복숭아 자두, 그다음에 밤호두, 참다래 유자는 어느 정도 부피가 있고 크기가 있는 품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무에 달린 것도 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에 대한 무게를 재서 그것들 갖다가 곱하면 전체에 대한 달려있는 양을 이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전체 아까 전에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도 1번, 2번, 3번을 구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1번이 착과수랑 과중을 곱하면 전체에 대한 무게가 나온 거고 거기다가 이제 피해 구성률을 구할 거예요. 피해 구성을 곱해서 결국 우리는 3번을 구하는 겁니다. 똑같이 종합 과수도 과수는 또 똑같은 과수들이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을 통해서 1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당된 게 착과나 낙과나 그런 피해가 있으면 2번을 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1번에 또 나무 피해도 있으면 나무 피해도 구해서 1번, 2번, 3번을 곱하는 거고 나무 피해도 역시나 똑같이 적과전 종합위험처럼 100%예요. 100%인데 거기서 혹시 맥스 A가 있으면 XA를 빼주시는 거예요. XA를 그냥 똑같이. 그게 3번에 대한 게 감수 과일수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3번을 여기서 어떻게 활용하냐면 종합과수는 1번이 이걸로 인해서 최초의 값이 나올 거예요. 최초의 양이 나오면 3번을 빼주는 거예요. 3번을. 그럼 그게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원래 내가 양이 1000kg에 달려있는 거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떨어진 게 얼마만큼, 그 다음에 착과피해가 얼마만큼 한 것들, 고선암압이 얼마만큼 된 것들을 빼주는 거예요. 3번에 대한 것도 구해서. 그런 과정이다. 이때 착과피해를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원칙상
우리는 착과 폐해는 그냥 달려있는 걸 폐해니까 언제든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낙과 폐해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되는 품목이 착과수 조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수학기에 도래했을 때 그때부터 떨어진 거를 착과라고 하고 그 전에 떨어진 걸 우리는 자연 낙과라고 본다 라고 해서 착과 폐해는 수학 개시 전이든 수학 개시 후든 같이 조사를 할 건데 유자 품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학 개시 시점까지만 보장하니까 유자 품목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다음에 수학 개시 전에 낙과 폐해는 포복자에다가 밤 호두까지는 그 이전에 떨어지는 것들은 낙과 폐해 인정해주지만 나머지는 그냥 자연 낙과로 본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고요. 나무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적과전 종합이면 내용이 똑같으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봐주시고 대신 이제 참다리 같은 경우는 작물의 특성상 어떤 6월에서 7월에 보험을 최초에 가입을 해서 12월이 지나고 그 다음 연도 11월 30일까지가 과실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과실에 대한 보장. 근데 나무는 여기 7월 1일부터 이쪽으로 넘어가서 6월 30일까지만 보장 받다 보니까 이 6월 30일 시점에 참다리가 잘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확 완료 전, 수확 완료 후라는 문구를 못 쓴다는 거예요. 참다리에서는. 참다리는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 수확 완료 전 고사 주수가 아니라 그냥 고사 주수. 그 다음에 미부상 고사 주수, 미부상 고사 주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조사를 한다. 작물의 특성상. 그 다음에 이제 비가림설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비가림설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을 서술하는 걸로 15점짜리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기출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비가림설은 포도대추 참다래가 기준이 될 거고, 저희가 조사 기준은 가입도 제주달 가입으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도 제주달 가입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가입은 감가하고 평가는 제주달 가입을 하는 품목 없습니다. 가입도 감가했으면 평가도 감가하고, 만약에 가입을 제주달 가입을 했으면 평가도 제주달 가입을 해줘야 공평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사한다. 이때 수립을 산정할 거고, 평가 단위는 우리가 A동, B동, C동이 있다고 하면 각각 동별로 평가를 우선 하고,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단지 단위로 손해액을 산정할 거고, 단지 단위로 자기부담금을 선정할 거다. 조사는 일동 단위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피복제는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 그래서 어떠한 피해 길이와 피해 폭을 가지고서 전체 면적, 말 그대로 저희가 피복제가 있는데 이 구멍이 이만큼 났다고 해서 이 구멍을 땜빵할 수는 없고 이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해당되는 길이와 어떤 면적을 토대로 해서 피해 면적을 우리가 조사한다. 그래서 피복제에 대한 것들은 그렇고요. 구조체 같은 경우 이제 뼈대가 있는데 이 뼈대가 대부분 재사용할 수 있겠죠.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건비랑 또 복합적인 또 비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골재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피복제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재사용할 수 없으면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체하고 교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면 될 거고, 재사용할 수 있으면 따로 이런 부분을 보수 면적 확인 후에 보수 비용을 쓴다.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한 조사들이 나왔네요. 포복자부터 보면 다른 품목도 착과수 조사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게 포복자에 대한 착과수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농지에 대해서 한다. 조사 시기는 최초 수확 품종에 대한 수확기 직전. 즉 이거와 똑같은 게 무화과도 있어요. 무화과도. 이건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에 대한 양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감수량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이때 혹시라도 수확하거나 그런 것도 있으면 양이 줄어들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수확하지 않은 시점, 즉 최초 수확 품종에 대한 수확기 직전에 해야 된다. 만약에 너무 빨리 하면 나중에 적과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빨리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장 현명한 게 수확을 하기 바로 전에, 그것도 아무것도 수확을 하지 않은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한다. 이때 표본조사는 저희가 무조건 암기 나조표예요. 그 다음에 뭐였죠? 논작물 밭작물은 그냥 면조표표. 우리가 나무를 조사할 거냐 면적을 조사할 거냐, 그것들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방식들이에요. 네, 품목에 대한 특징들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수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실제에서 그걸 빼주면 그게 조사 대상 주수가 될 거고, 그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 주수 산정, 이게 표본 주수가 10주다. 그럼 그 10주에 대한 것들을 각각 어떤 간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표본주를 선정해서 거기다 리본 달고, 그 다음에 착과된 과실수 조사하고,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과중조사나 낙과피해, 착과피해 조사는 우선은 사고가 접수가 되어야 돼요. 사고 없이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종별 수확시기에 각각 실시한다. 이 무게조사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린 개수에다가 무게를 곱하는 게 착과량이기 때문에 가장 무게가 정확할 때는 오늘 수확할 때 오늘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 수확 시기에 해야 된다. 너무 빨리 재면 무게가 조금 나갈 거니까 피해가 커져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수확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복숭아나 자두는 지금도 이제 지금 중생종 수확을 하고 있고, 저도 수시로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확 시기에 각각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실도 수확 시기가 되면 하루가 다르게 비대가 확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판단해서 조사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건 없었고, 저희가 또 암기해야 될 게 품종별 최소 과실수랑 표본주 선정 여부, 무조건 달려있는 거 조사하는 과중조사나 착과피해 조사는 표본주 3주 이상을 이 품종별로 구분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제 따야 되겠죠. 품종별 20개, 그 다음에 농지별 또는 과수원별로 60개가 원칙이다. 그런데 포도만 30개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착과피해 조사, 이때는 조사 대상 자체가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한다. 저희가 새가 날라와서 쪼았어요. 복숭아를, 자두를. 멧돼지가 와서 이렇게 달려있는 거를 앙 씹어 먹거나 상처를 내고 안 떨어졌어요. 그건 착과피해일까요? 자, 그렇죠. 착과피해입니다. 달려있으면.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장마기간에 물을 많이 머금었어요. 호우가 와서 호우가 왔는데 장마기간이 돼서 물을 많이 머금었는데 갑자기 날이 며칠 동안 뜨거워졌어요. 요즘처럼. 그러면 그 열과가 발생해서 과실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터졌어요. 그럼 호우도 착과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적과전 종합위험처럼 명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을 농상에 일소피해, 우박이라 명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달려있는 게 조수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달려있는 게 호우로 인해서 열과 현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일소 현상이 발생하거나 대임 현상이 발생하거나 그런 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한다. 그래서 가서 조사를 해보면 되세요. 이때도 저희가 착과수를 확인을 먼저, 당연히 달려있는 사고당 착과수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때 나조표로 역시나 똑같이 조사를 할 거고, 결국은 우리는 나조표표로 달려있는 개수를 세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2번에 해당되는 게 뭐였죠? 이제 피해 구성 조사를 해야죠. 피해 구성 조사. 이때 피해 구성 조사도 착과 피해니까 표본주 품종별로 3주 이상에서 품종별 20개 조사하는 겁니다. 과중조사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에서 혹시라도 A 품종, B 품종, C 품종은 이거는 7월달 수확하고 7월 10일날 수확하고 7월 20일날 수확하고 8월 5일날 수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중조사 때 이것들에 대한 표본주 3주에서 20개 조사를 해요. A, P, C가 3개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때 가서도 3주를 20개 갖다 하고 3주를 20개 이상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A 조사자가 이때 3주에서 30개 조사를 했어요. 두 번째 20개 조사를 했어요. 이때는 그럼 몇 개 조사를 해야 되나요? 이게 만약 복숭아, 자두였다. 그러니까 A 품종, 품종이라고 할게. 품종. 그럼 이때 몇 개 조사해야 되죠? 네? 60개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20개였네요. 20개 합쳐서 70개 상관없어요. 최소 20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저희가 착과피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게 A 품종에 대한 부분에 착과피해를 조사할 때 그럼 이때 60개 조사하고 이때 60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종적으로.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도 20개만 조사하고 이때 20개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 되세요.
이것도 대신 표본주 세주, 표본주 세주, 표본주 세주. 즉 이게 수학 시기에 착과 피해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착과 피해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거 갖다가 수학을 하셔서 판매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 A 품종을 조사하는 시기에 B 품종이나 C 품종에 대한 착과 피해를 조사하게 된다고 하면 B 품종이나 C 품종은 이게 미성수가니까 100%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00% 피해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때 따로따로 조사한다. 낙과 피해 조사야. 낙과 피해 조사야. 이게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고 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미성수가니까 100% 피해를 주는 거야. 100% 피해. 떨어진 걸 다시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때 피해 구성을 했더니 뭐 70% 나왔다. 그럼 이제 이건 각각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서 다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품종별로 무조건 나눠야 되는 이유가, 이런 무게도 그렇고 착과 피해도 그렇고 낙과 피해도 마찬가지로 품종별로 수학 시기가 달라지면 조사하는 방법들이나 조사 반영값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들 꼭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낙과 피해. 낙과 피해는 원칙은 표본 조사가 원칙이다.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저는 이제 좀 복숭아나 같은 경우는 좀 부피도 크고 과원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전수 조사를 하는데, 원칙은 전수 조사가 아니라 표본 조사다. 그래도 무조건 품종별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게 포인트예요. 안 그러면 이게 시기나 무게나 다 틀리니까, 이때 품종이 구분이 안 되면 100개 갖다가 품종을 무조건 구분을 해야 돼. 품종 무조건 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떨어진 것들에 대한 1번이 전체 총 낙과수가 1번이 될 거고, 2번은 역시나 피해 구성 조사를 할 겁니다. 근데 이때 품종별로 20개 이상, 그 다음에 농지당 포도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 이상 해야 된다. 이거는 떨어진 것들이니까 60개 이상은 무조건 채워야 돼요. 60개 이상을. 근데 60개가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냥 그 개수만큼 할 거고요. 여기서 생략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학기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품종이나 C품종은 수학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100% 줘야 돼. 네. 떨어졌는데 너무 피해가 심하다 라고 하면 이것도 100% 주니까 따로 구성조사 의미가 없이 피해를 그냥 떨어진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이런 낙과 피해에 대한 생략 사유고, 착과 피해에 대한 생략 사유는, 착과 피해는 수학이 이미 완료됐어요. 저희가 100주가 있는데 어떤 본인들이 드시려고 99주는 수확을 했고 한 주만 남아있어. 이런 것도 아니면 그 나무에 있는데 나무에서 한 90%는 다 수확을 하고 10% 정도 이제 거의 나중에 본인들이 드시거나 아니면 또 나중을 위해서 그냥 좀 남겨놓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그런 건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 다 조사할 필요 없고, 우리는 착과 피해는 피해가 없는 걸로 보는 거니까, 피해가 아주 경미해 50% 피해도 안 된다 그렇게 경미하면 피해 구성 조사가 없다. 어차피 분자에 올릴 게 없으면 피해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품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각각 해당되는 거. 밤호두. 밤호두는 저희가 이제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를 조사해요. 이때 이 조사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착과수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요. 지금 포도복숭아 자두는 착과수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 과수원에 몇 개가 달려있다는 걸 조사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으니까 그것들이 값을 아는데, 다른 밤호두 이런 다른 품목들은 착과수 조사가 의무적이지 않아. 그런데 조사를 하러 들어갔더니 이미 수학을 시작을 했어. 아니면 수학을 개시하기 전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학을 개시한 이후에는 이미 수학한 양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값들이 아니라 이게 면담으로 통해서 계약자한테 물어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어떤 평년 수확량과 그 다음에 계약자가 내가 얼마만큼 수확했습니다 기수확량과 그 다음에 조사자가 이제 조사를 할 거잖아요. 조사했던 금차에 대한 수확량과 금차에 대한 감수량을 가지고 이 세 개를 합친 값이랑 가입했던 평년 수확량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확량은 저희가 당연히 계약자분들이 따로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하진 않지만 간혹 며칠 지나서 잊었거나 아니면 좀 누락하실 수도 있고 좀 더 과대하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게 수학 개시 후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그럼 수학 개시 전은 다 똑같겠죠. 수학 개시 전은 첫 번째 포상한 제곱심사하고 나조표로 역시나 제가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번 달려있는 개수나 총 낙과수를 이제 저희가 조사할 거고, 2번 피해구성 조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1번에 대한 것들은 양까지 필요하니까 달려있는 거 떨어진 거 개수에다가 무게조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고요. 1번 구했고, 이제 2번은 각각에 대한 피해 구성할 때 낙과 피해는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 똑같죠? 그런데 착과 피해는 품종별 표본주 3주 이상 가져가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착과 피해는 무조건 표본주 3주 이상, 과중이 됐건 착과 피해가 됐건 이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 그 다음에 뭐 미보상비를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다래 쪽으로 넘어가면 역시나 나조표로 표본주를 선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참다래 같은 경우는 그때 보셨다시피 넝쿨 작물이다 보니까 한 주가 어디까지 간지를 몰라. 그래서 그 한 주에 대한 면적과 그 다음에 착과수를 조사할 건데, 이때 이 면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사할 때 이 조사 방법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실제 결과 주수, 뭐 미보상, 뭐 고사, 조사 대상 주수, 그래서 한 주당 조사했던 수확량을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한 주당을 못 구하고 이런 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조사 대상 주수를 면적으로 환산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면적으로 환산하기 위한 방법은 한 주당 제식 면적을 알면 돼요. 이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한 주당 제식 면적을 곱하면 전체에 대한 이 면적이 나올 거잖아요.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문제에서 이렇게 제식 간격, 즉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를 재서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닌 조사 대상 면적으로 환산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한 주에 달려있는 이 면적을 조사할 수 있으니까요. 한 주에 대한 면적이 아니라 우리가 새알이고 그 다음에 무게 조사할 때 그런 면적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넝쿨 작물이기 때문에 이때 면적 조사는 윗변, 아랫변을 더한 값을 나누기 2로 하면 평균치가 나오겠죠.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값을 나누기 2로 하면 평균값이 나올 거고, 거기다 높이를 곱하면 전체에 대한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특별한 건 없네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으니까 볼 건데, 참다래 같은 경우 이제 수확을 개시하면 똑같은 조사를 하는데, 아까 낙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참다래부터는 수확 개시 전엔 조사하지 않고 수확 개시 후에 조사한다는 게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계약자한테 이미 수확한 게 얼마만큼 되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 착과뿐만 아니라 낙과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낙과 피해도 같이 조사한다. 그리고 그때 낙과는 100개를 기준으로 한다. 100개. 그래서 이게 품목별로, 품종별 20개, 그 다음에 총 60개인지 아니면 100개인지 아니면 1000g인지 3000g인지 각각 작물마다 품목마다 따로 암기하셔야 되세요. 이때 이제 무게를 조사할 때 저희가 반팔, 그래서 밤은 30mm 이하, 반팔이니까 좀 소매가 짧다 해서 30cm 더 작은, 완전 런닝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작으면 무게를 80%까지만 반팔이니까 80%만 적용한다. 그 다음에 참다래는 참다래는 저희가 키위잖아요. 키위.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게로 봅니다. 키위는 50g 이하는 70%만 적용한다. 그래서 반팔, 참칠 이렇게 해서 80% 적용하고 70%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추 매실 살구는 저희가 상상을 해보더라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대추나무에 있는 것들을 다 세라고 하면 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추나 매실, 살구는 이것들을 한 주에 달려있는 것들, 근데 더 힘들게 다 따야 돼요. 네. 하나하나 다 따서 한 주에 달려있는 거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든지 아니면 한 개씩 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시는데, 저희 이론서에는 다 따라고 되어 있어요. 다 따라고. 역시나 나조표로 선정해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수확을 합니다. 근데 전부 수확하기 너무 곤란하다라고 하면 제가 주지를 선정해서 절반을 나눕니다. 절반 조사하고 곱하기. 저희도 착과 조사할 때 간혹 나무가 막 30년 40년 되고 이 주지가 너무 넓게 펼쳐져 있으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앞면만 세거나 아니면 가지 4분의 1만 세고 곱하기 2나 곱하기 4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하나하나 다 세셔야 돼요. 그것처럼 이렇게 절반만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나중에 당연히 곱하기 2를 해줘야 한 나무에 있는 게 다 달려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실 같은 경우는 매실의 또 특성상 어떤 매실청이나 매실주 담그기 위해서 좀 일찍 수확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품종별로 비대 추정지수 그걸 적용한다. 이때 착과피에 대한 것들이 100개, 1000g이라는 게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확 개시 이후에는 낙과와 기수확량에 대한 조사가 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아요. 내용들은 다. 자, 오미자. 오미자는 이게 또 넝쿨 작물인데 재배 방식을 또 아셔야 돼요. 유인틀이 있어야 돼요. 넝쿨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저희가 지금 포도도 이제 비가림설이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넝쿨 작물이라 보니까 참다리도 넝쿨 작물이고요. 그래서 비가림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비가림설에다가 넝쿨이 이제 지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포도도 그렇고 참다리도 그렇고 오미자도. 근데 참다리랑 포도는 이렇게 비가림설 자체에서 할 거고 오미자는 또 산에다 하다 보니까 유인틀을 가져다 씁니다. 이게 유인틀이 울타리형도 있고 뭐 V자형도 있고 뭐 하우스형도 있고 한데 따로 명칭은 안 나와 있으니까 유인틀에 대한 형태나 또 오미자에 대한 수령별로 길이를 조사합니다. 길이를.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해서 우리는 나조표가 아니라 여기는 길조표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길이에 대한 수가 길이에 대한 것들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구간. 우리가 이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유인틀 길이 방면으로 1m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길이 실제 길이를 파악하고 조사 대상 길이를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표본 구간수 산정해서 표본 구간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 거죠. 역시나 이 1m 안에 달려있는 것들을 무게를 다 전부 다 수학해서 하는 건데 역시나 오미자도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걸 개수를 세라고 하면 욕먹어요. 처음에 착과피 할 때 표본 구간 즉 1m에서 3000g 이상 갔다가 3kg 갔다가 조사한다. 나머지 뭐 낙과피에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확 개시 전만 조사한다. 이때 이 유자는 참다래랑 무화과랑 이 세 가지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참다래, 유자, 무화과. 그래서 유자나 무화과는 같이 또 좀 감귤자 좀 그런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생긴 건 아무튼 껍질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두껍게 있어요. 껍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외피를 벗겨서 그 안에 있는 거 먹는 품목들이잖아요. 사과나 배나 그런 것들은 외피가 워낙 얇아서 보호해주는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 이때 봤더니 착과수 조사하고 그러니까 표본조사라고 하면 나조표표로 표본주 선정해서 그 다음에 달려있는 개수 조사하고 무게 조사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2번을 구하는 건 착과피의 구성조사에 따라서 표본주 3주 이상의 품종에서 100개 갖다가 한다. 되어 있네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와있던 문제를 보니까 이 밤에 대해서 참다에 대해서 개당 과중을 한번 산정해 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네요. 이때 과리비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밤과 참다래 이거 두 개 갖다 구분할 때 밤과 호두는 최소 표본 개수가 60개죠. 과중조사할 때. 그러니까 품종별로 20개 그 다음에 최소 농지별로는 60개를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표본 개수는 송이별로 60개. 그래서 뭐 60개로 쓰셔야 되고 송이별로 60개, 송이당 60개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밤은 송이가 이렇게 밤송이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가시가 나와 있는 이거는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최소 표본에 대한 것들이 60개인데 반해서 무게를 잴 때는 이제 과립을 분리합니다. 이걸 이제 까가지고 이 안에 진짜 이제 밤톨이 있겠죠. 밤이 이게 한 2-3개씩 들어있을 거잖아요. 이거 갖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이게 같지 않고 틀리다는 게 밤의 좀 특징들이었어요. 근데 과립이 그 안에 60개 중에서 130개가 들어있던 거죠. 어떤 송이에는 2개 들어있고 어떤 송이에 3개가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과립을 가지고 60개 갖다 까서 봤더니 13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30mm 초과되는 것들이 2200g, 30mm 이하인 게 1000g이 됐던 거예요. 그럼 이제 무게에다가 이하인가 반팔이 0.8 곱하는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할 때는 이 1000g 곱하기 0.8 더하기 위에는 2200이네요. 2200이 최종적으로 몇 개가 있었냐면 130개가 있었네요.
130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조사한다는 거니까 저희가 또 착각하는 게 송이별로 60개니까 이걸 60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송이 단위 조사를 하지만 까서 어차피 한 껍질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30개 될 수도 있다. 근데 참다래랑 이런 것들은 틀리죠. 어차피 있는 거 그대로 할 거니까 60g, 50g 이하가 0.7을 곱하는 거죠. 그럼 분자가 1000g 더하기 2900 곱하기 0.7 한 값에다가 개수 60개. 말 그대로 저희는 개당 과중을 이제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게 되면 답을 보면 그냥 50g과 60g이 나왔네요. 어차피 이건 산수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두 개 학원에 대한 모의고사를 봤는데 종합과수에 대한 모의고사가 이번 차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있는 그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또 간단하게 계산 산식 간단히 한번 보면 저희가 종합과수에는 역시나 보험기간 내 똑같이 쓸게요. 1번 보험기간 내 2번 보상하는 재해로 3번 해당되는 게 가피자면 피해율이 자기부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써주시고 보험금은 가피자 피해율은 평수 미평 복숭아 같은 경우는 평수 미병평 저희가 이제 병충해 감수량에 대한 것들을 또 현지 조사서 쓰는 것들로 해서 한번 문제를 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A품종, B품종, C품종이 다 수확 시기가 이건 7월 1일, 뭐 7월 10일, 뭐 7월 30일로 틀렸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 우리가 20개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 20개를 갖다가 이거 갖다 뭐 했냐면 과중조사도 하고 착과폐 조사도 했어. 착과폐 조사. 그래서 20개를 봤더니 19개는 정상이야. 근데 1개가 세균 구멍병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도 20개 조사해봤더니 18개는 정상이었고 2개는 세균 구멍병이었다. 여기는 20개가 다 정상이었고 세균 구멍병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표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A 품종이 저희가 어떻게 복숭아 자두니까 이때 A 품종이 만약에 10,000개가 원래 달려 있었다. 그 다음에 B 품종이 5,000개가 달려 있었다. C 품종이 5,000개가 달려 있었다라고 하면 이 비율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2개분의 20 약 그러면 10%는 이 5,000개 중에서 10%는 병충해 입은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5,000개에서 500개는 세균 구멍병에 걸린 걸로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는 전체 20분의 1이니까 5%잖아요. 그럼 이 10,000개에서 5% 10,000개 곱하기 전체 20분의 1 이게 세균 구멍병에 걸린 병충해 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우리가 이 병충해 감수량 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 1개, 2개 이것들은 수확량 안에 다 들어가요. 수확량 안에 다 들어갑니다. 수확량 안에 다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러한 비율만큼을 병충해 감수량으로 뺄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에다가 각각 과중을 곱해서 병충해에 대한 중량을 저희가 이제 구할 거고 거기다 0.5만큼을 병충해 감수량으로서 인정받는다. 이것도 다음 회차에 병충해 관련된 부분을 제가 문제 낼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련해서 정복을 다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병충해에 대한 부분들도 혹시 그 전에 맥스 A 값이 존재하게 되면 맥스 A 값은 다 빼줘야 된다. 맥스 A 값은 무조건. 왜냐면 그 맥스 A 값은 병충해 입었거나 아니건 간에 착과폐로서 달려있는 것을 다 피해로 인정을 해줬어요. 미보상 감수량이 있었고 이 부분들은 특별한 건 없네요. 나중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포도에 대한 수확량 함수 추가 보장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율이 자기부담비를 초과하는 경우 할 거고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피해율에다가 10% 뭐 다 풀어봤죠 이미. 그리고 추가 보장에 대한 부분도 병충해 감수량이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비가림 시설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이때 보험금은 손해액의 자기부담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 가입금액과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간다. 그 다음에 이 손해가 생긴 때와 고대에서의 가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가입을 제주달 가액으로 했으니까 평가도 손해액도 제주달 가액으로 기준으로 조사한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손해액의 10%가 한도에 한도. 손해액의 10%가 한도인데 이게 범위가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에 대한 범위 안에서 자기부담금 적용한다.
피복제 단독 사고면 10만원부터 30만원 한도. 저희가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로 다 1동, 2동, 3동을 다 합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손해액을 다 합산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평가할 거고, 1사고 뭐 태풍이면 태풍, 뭐 호우면 호우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그 하나의 사고가 발생한 그것들을 한다. 지급 한도가 역시 나와 있네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이 의무적으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잔존물 제거 비용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발생하니까 이것들은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한도를 받지만 나머지 손대자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한도 없이 초과해도 준다. 그 다음에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한도가 손해액의 10%. 그 다음에 저희가 원칙은 실손이에요. 원칙은 내가 잔존물 제거 비용 얼마 나왔습니다 라고 그대로 주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줄 수 없으니까 이거의 한도를 손해액의 10%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협력병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주고 비례보상도 안하고 자기부담금도 없다 보시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실손보상이고 이득금지 원칙 때문에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돈을 줬으면 그 돈을 갖다가 수리복구를 해야 돼요, 새 걸로. 근데 이때는 제조달가액에 의해 보상하지 않고 말 그대로 새 걸로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 그런데 손해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이득은 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득이 되지 않는 감가된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가입했는데 내가 수리복구하지 않았다고 보상 안 해주면 그럼 보험 가입할 사람은 없게 돼요. 보상을 해주는데 수리복구를 새 걸로 안 했으면 시가로 보상해준다. 그 다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후에 늦어도 6개월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 의사를 재보험사업자한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많네요. 아무튼 수확량 산정할 때 포도복숭아 자두는 최초 수확 품종에 대한 수확기 직전의 그 착과수를 조사하고 수확기마다 과중사를 통해서 과중을 곱하면 착과량이 나올 거예요. 그 이후에 감수됐던 것들을 빼주는 게 수확량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병충에 대한 것들도 맥스 A값이 있으면 맥스 A값을 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문장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표본을 20개를 따봤어요, 과중사 때. 근데 그 중에서 2개가 병충해로 그 세균구멍병이 있었다라고 하면 전체 착과수의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는 세균구멍병이었으니까 이만큼을 우리가 병충해 입은 과실수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과실수에다가 우리가 100% 인정하는 게 아니라 0.5만큼 피해 인정계수 값을 곱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세요. 쭉 내용들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 착과량, 즉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들도 똑같이 착과량이라고 하는 것들도 실제 결과수에서 미보상, 보사, 조사 대상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간다고 했어요. 오른쪽은 가입 당시, 이건 이제 조사 당시 기준으로 갈 거니까 이 미보상이 수확량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미보상 주수, 2번은 이 주당 가입 당시에 대한 평년 수확량, 1번, 2번, 그다음에 3번은 이 부분들을 전체 값이 나올 수도 있고 결국은 이 값을 알아야 되니까 이 전체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한 주당에 대한 개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은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주당 값을 곱해서 전체를 구하든 아니면 한 번에 이 전체에 대한 착과수와 전체에 대한 과중을 구해서 하든 똑같습니다, 결과값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착과수와 개당 과중을 곱함으로써 이 전체에 대한 양을 구했던 거예요. 반대로 이게 조사 대상 주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다가 주당 착과량, 주당 몇 개가 달려있고 주당 무게가 얼마만큼 나간다 라고 곱해버리면 역시나 이게 또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응용이 나오더라도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그냥 저희는 이제 전체 착과수 주거나 한 주당 몇 개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조사 방법이 다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적과후 착과수 조사할 때 품종, 수령별, 뭐 재배 방식별 표본주 선정해서 이렇게 구했던 값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한 주당 표본 아무튼 평균 착과수 같은 게 나오고 그래요.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사가 됐다. 고사가 혹시 된 게 있으면 우리는 이제 감수량을 산정할 건데 뭐 이게 착과에 대한 감수량, 낙과에 대한 감수량, 고사에 대한 감수량이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고사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또 헷갈리시면 이번에 고사됐다라고 금차란 명칭을 주면 이번에 죽은 개수에다가 이번에 달려있던 착과수, 이번에 떨어진 낙과수를 합산해서 하나에 달려있던 이게 무패의 나무는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죽은 거니까. 무패의 나무는 무패의 나무에 대한 정보들이 있지만 이 포복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죽었던 그 나무에 대해서 달려있었던 개수랑,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착과수 나올 거고 이때 나왔던 낙과수가 나올 거니까 그때 평균치 갖다가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냥 과중과 1 빼기 맥스 A가 있다.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건 없네요. 그 다음에 수학 개시 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평년 수확량과 개념들, 우리는 수학 개시 전은 우리가 전체 수확량을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수학 개시 후에는 우리는 감수량만 산정할 수 있는 원칙상.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어떤 기수확량이랑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래서 그때 감수된 것도 P 있었던 것들만 빼주면 결국 우리가 수확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냥 수학 개시 전에는 우리가 수확량을 구하고 수학 개시 후에는 감수량 구해서 뺀 게 진짜 수확량이다라고 봐주시고, 그때 모의고사에도 보셨다시피 이러한 첫 번째 상황들에 대해서 평년 수확량보다 작았을 경우, 평년 수확량보다 컸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암기할 거는 이 수확량들인 값만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말은 5개지만 실질적으로는 암기하는 거는 3개밖에 안 돼요. 3개밖에.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는 똑같아요. 개시 후는 우리는 항상 조사했던 게 이때 수확량 값을 구했어요. 우리가 수확량을 구하는 절차는 수확량을 절차. 그럼 이때 있고 이때 조사가 없으면 이때 구한 것 같다 끝났어요. 근데 수학 개시 후는 이때 수확량이 이미 딴 게 있기 때문에 이때는 평년 수확량과 비교를 한다. 그런 개념이 존재해요. 이때 조사값이 있고 이때 조사값이 있다. 포복자 같은 경우 이때 수학 개시 전에 최초 수학 품종 수학기 개시 전에 착과량을 구하고 이때 감수량을 구해서 빼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개념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때 나왔던 양과 뒤에 나왔던 감수량들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이 앞에 있는 거는 저희가 조사를 다 한 상태에서 차감하는 거라서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조사값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기수확량 값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조사했던 금차에 대한 수확량이 있고 금차에 대한 감수량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기수확량이 계약자가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있으면 평년 수확량을 비교를 해본다.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년 수확량 내에서만 보장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이게 평년 수확량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 값이 평년 수확량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 작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 작다. 평년 수확량이 1000인데 기수확량이 뭐 300, 금차 수확량이 뭐 500, 금차 감수량이 200이었다. 뭐 100이었다 이렇게 해볼게. 100이었다라고 하면 평년 수확량이 작으니까 그냥 그럼 기수확량 이렇게 됐고 이번에 수확량 됐으니까 우리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줄어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0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이 전체에 대한 평년 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서 수확량을 선정한다. 그래서 이 감수량을 다 인정을 해준다. 감수량을. 그래서 제가 수학 개시 후에는 감수량을 가지고 접근해라. 그래서 감수량을 다 인정을 하니까 이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금차에 대한 감수량을 빼준 게 수확량이다. 맞고, 반대로 평년 수확량이 1000인데 금차의 감수량이 300이어서 봤더니 1100으로 더 커졌어요. 그럼 이 감수량을 다 인정을 해주면 계약자가 300을 수확을 하고 앞으로 500을 수확을 하고 보험금으로 300에 대한 것들을 주게 되면 계약자는 1000인데 1100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감수량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감수량 X를 치니까 이때는 수확량이 그냥 기수확량 더하기 금차에 대한 수확량, 어차피 이만큼은 그냥 수확량을 다 봐버리는 거예요. 이 봐버리면 결국은 계약자는 감수량이 300이 아닌 200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쵸? 1000에서
이번에 수학량이 금차에 대한 300, 금차에 대한 것도 500이니까 800만큼 수학으로 인정받아버리면 계약자는 감수량 200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으면 감수량 없애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사고가 있었다 라고 하면 중요한 건 이 최초에 대한 값을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요. 구한 다음에 이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거는 감수량을 구해서 차감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한 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감수량 구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서 평년 수확량과 비교해서 이 값이 평년 수확량을 넘냐 안 넘냐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세요. 지금 제가 말은 길었지만 결국 암기할 때는 이렇게 더 작았다 그러면 평년 수확에서 감수량 적용한다. 만약에 이게 더 컸다 그러면 감수량 없이 이번에 수확량, 기수확량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앞전에 있고 있는 경우야. 그러면 그 이전의 수확량에서 그 뒤에 감수량들 빼준다. 포복자처럼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없고 여기 이렇게 세 번 있었다. 세 번 있었을 때는 최초 조사값에 대해서 역시나 평년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이걸 비교를 해봤어요. 했는데 평년 수확량 작았다. 그러면 평년 수확량에다가 감수량 빼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값이 평년으로 크다라고 하면 감수량 없이 수확량, 기수확량만 하라고 했잖아요. 이 값에다가 여기는 이 두 번째에 있었던 것들을 감수량을 빼주면 돼요. 그냥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냥. 그래서 용어가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있으니까 조사할 때 최초 조사값 같다 하는 거. 최초 첫 번째 한값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을 우선 기억을 하시고 문제도 여기에 대한 용어들 그대로 해서 나올 겁니다. 그대로 해서 나와서 저희가 대입하는 정도 수준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게 5점짜리 나오는데 저희는 합격에 당락하는데 그 5점 갖다가 몇백 명, 몇천 명이 합격에 당락이 되니까 꼭 공식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점심 먹고서 오후에 과실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